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금요일 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권 이슈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과 대통령이 또 석방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보셔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그거 얘기 들으시고 편안하게 잘 대처하시면 될 거예요. 네.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재밌는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계란, 달걀, 네,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희 방에 김문수 테마주를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회원들한테 항상 이거 달걀 수혜주도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고 12%죠. 시간에서도 이제 9%또 급등을 해가지고 아주 잘 간 종목이 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프롬파스트 저게 이제 매집된 차트다라고 이제 막 공부를 좀 시켜드렸는데 그게 오늘 또 한 20%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지수부터 짧은데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오늘 0.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0.2% 하락 마감했는데 양쪽 다 뭐 큰 뭐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상승과 하락이 나온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은 뭐 잘 끝났어요. 그냥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군요. 나스닥 지수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보시면은 아래 꼬리 길게 달았죠. 그리고 플러스 0.5%에서 끝났고 그래서 일단 단기 하락은 요 정도까지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짓고 좀 횡보하거나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 관심은 미국 증시가 뭐 반등이 나오건 뭐 좀 더 떨어지건 이게 저는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미국 쪽은 그냥 그려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증시가 지금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일본 증시를 보시면요, 일본이 오늘 플러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뉴스보다는 시세를 잘 보셔야 돼요. 일본이 플러스 0.3%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중국 증시는 좀 하락했고요. 홍콩은 아예 낮아빠졌어요 오늘. 홍콩은 좀 많이 빠졌거든. 그 다음에 대만 보시면 여기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요 일대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로 따지면은 이제 많이 못 갔죠. 근데 최근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에 비해서는 멀쩡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고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바로 들어가야죠. 네. 그 금요일날 그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이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을 해줬죠. 그래서 판사가 그 대통령 구속 취소 해라라고 검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뭐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바로 안 하고 토요일날 그 뭐 항고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포기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엊그제구나. 토요일날 오후 5시 넘어가지고 이제 그 뭐 석방이 됐죠. 그래서 석방 후에 자 일단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다음에 대선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걸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지수는 방금 얘기해드렸지만 뭐
크게 요동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재명 씨가 너무 세게 얘기하길래 우리나라 증시 급락했다고. 그건 아니고요. 여기도 얘기 들었지만 비상계엄령 선포했을 때도 그 급락 안 했어요. 그때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배신했을 때 뺀 거거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예, 모르더라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되게 황당했죠. 저도 엄청 황당했고요. 그래서 근데 팩트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증시가 안 빠졌어요. 근데 한동훈이 이틀인가 2, 3일 지나가지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사과 안 하대. 본인 말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 네. 코스닥, 코스피. 어쨌든 코스피는 오늘 거꾸로 올랐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증시에 대통령 석방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구나. 이 정도로. 네. 환율은 0.4% 조금 올랐는데 그냥 환율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계속 이 상태에 있어. 네. 아까 이재명 씨가 우리나라 환율 오르는 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계엄 전, 계엄 후는 요만큼인데 이거는 미국의 달러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강세가 돼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본도 같이 올라갔잖아.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보시면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오늘 그래서 뭐 내용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천천히 얘기하려고.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하면 말이 너무 빨라서 막 가끔 혀가 막 꼬일 때도 있어요. 오늘은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부터 봐야죠. 동신건설인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2시쯤에 법원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급락했었잖아요. 그죠? 네. 뭐 아래꼬리 달고 끝났는데 이 당시에 아래꼬리를 달았던 이유가 뭐냐? 동신건설 기준으로 보면은 금요일날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나왔을 때 그때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9%로 감아 올렸거든요. 그나마 절반 정도는 감아 올린 거죠. 근데 그때는 왜 이거 감아 올렸냐면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왜 대통령 이제 뭐 구속 취소 인용이 그게 발표가 됐지만 바로 이제 검찰이 항고하면 대통령 풀려나지 못한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아 올렸던 걸로 보여져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말 동안에 이제 석방됐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은 난리가 났고 계속 그 주말 내내 여기 보면은 동신건설이 지금 마이너스 6%로 오늘 아침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재명과 민주당 쪽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끝날 때는 플러스 마감했어요. 소폭이긴 하지만 오늘 하락폭은 만회를 하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이재명 관련주를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 입장에서? 이재명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 오늘 추가 급락 안 나왔어. 그것만 해도 어디시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끝난 거예요. 동신건설, 에이텍, 뭐죠. 여기 아래 꼬리 긴 거 보이시죠? 네. 뭐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왠지 조만간 상한가 하나 나올 것 같은 차트였는데 지금 어때 보이세요?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거 보세요. 지금은 하락을 시작한 차트처럼 생겼죠. 이게 21선이 깨지고 안 깨지고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뭐 깨지면 폭락하고 뭐 안 깨지면 오른다 그 뜻이 아니고 뭐 옛날 기법이고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는 어떠세요? 이야 이거 조만간 그죠? 장대 항공 하나 딱 나올 것 같고 나오기만 하면 그죠? 이런 거 하나 쭉 그냥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항상 그래요. 주식 투자는 계획대로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안 돼.
제가 여담이지만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완전 아기 때죠. 네. 그때 그 제 목표가 있었어요. 제 계획이 있었겠죠. 그거를 메모지에 딱 써가지고 제 지갑에다가 딱 꽂아놨었어요. 이 꿈을 반드시 이 계획대로 해서 내 꿈을 이루리라. 네. 근데 주식하면서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뭐 그냥 공중에서 뭐 떨어져서 맞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주식 투자는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지갑에 있는 그 메모지를 꺼내서 몇 년 동안 그 안에 있었는 걸 꺼내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왜?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어?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건데 내가 욕심부렸구나. 처음부터 찢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써는 거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얼마나 철없었겠어요, 그죠? 네, 주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멀리 보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평균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로 이제 크게 성공한 명인들 그 책을 보면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거를 못 깨닫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를 잘 보시면 많이 갈 것 같아. 근데 음봉 하나 세게 맞고 오늘 또 이러고 있으니까 대본 안 좋아 보이잖아요. 예, 이거 치명상 입은 겁니다. 기대고 의지할 곳은 딱 하나 남았어. 여기 깨지면 일본말로 사요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뭐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 건넌다고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요단강. 아니면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사요나라. 여기 깨지면 답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응? 지금 아슬아슬하다니까. 이재명 씨 처지하고 지금 똑같아 지금. 네. 오리엔트 전공, 야 플러스 4%에서 끝났어요. 근데 하나도 안 이뻐 보여요. 네. 가끔은 가든가, 그죠? 시간 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주가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잘 끝나긴 했는데 여전히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쪽에 접근하지 마셔라. 그냥 이재명 씨 테마주를 보지 말고 차트를 보면서 선생님 갈 것 같은데요. 오리엔트 바이오 보면서 아니요 선생님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동신건설 오늘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는데 힘이 있어 보여요.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차트 이재명 관련주의 차트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재명 씨 얼굴을 봐. 이재명 씨 얼굴을 보시라. 그냥 이제 이재명이라고 지금 아무거나 검색했어요. 네이버에. 이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 국민일보 연합뉴스 사진 갖다 쓴 것 같은데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는 민주당 쪽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언론이 아닐걸요? 근데 사진 이런 거 올려놨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 얼굴을 보라. 안 좋아 보이죠. 이거 참고를 하세요. 하셨죠? 네. 차트 보고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선주는 차트는 참고는 되는데 차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이재명주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급락을 했으면 같이 떨어진 게 있을 거고 오른 게 있겠죠.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란다. 지난주 초인가요? 아니 2주 전인가? 그때 그 얘기했었죠. 세력이 이재명주 관련주에 막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위험한 것 같다고. 왜냐면 제가 아니고 세력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판단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정말 탄핵이 기각된다고 보면 어떤 정치인들 테마주가 안 좋을까. 근데 4명 얘기했죠. 4명 거 다 하락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우원식은 약간 다를 수 있다 했었죠. 한동훈은 원래 배신자니까 이제 배신자 그 테마주 가는 특징이 패턴이 있어요. 네. 그 유승민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돼. 네. 이제 요즘에 하여튼 오세훈 되게 웃기죠. 금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네. 오세훈하고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많이 빠져요. 그 두 사람. 그냥 진양화 보시면 얘도 끝날 때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6%인가 7%인가 마이너스 8%다. 급락 출발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혔더라고요.
자 보세요. 1월 말에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오세훈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왜? 이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탄핵해야 된다. 탄핵 찬성이었어요. 오세훈 씨는. 근데 지금은 기사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탄핵은 무조건 안 된대. 탄핵은 무조건 안 된대. 처음부터 찬성이라고 부르짖던 사람이 지금 무조건 안 된대.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이제 1월 말 그때 조기 대선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진양화학이잖아요. 오세훈주 대장주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죠. 여기를 깨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여기 깨지죠. 아까 제가 이재명 관련주 보면서 저 깨지면 이제 답도 없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깨지면 끝난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 호재 아니면 이거 주가 못 돌려 세웁니다. 못 돌려 세워. 돌려 세울 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술주정을 한 거예요. 이 XX 야 욕하면서 소개했던 그 응어리를 다 풀어버린 거야. 그거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요 그거. 끝난 거야 그거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 깨지죠? 그러면 이제 딱 그 느낌. 진짜 아슬아슬해요. 근데 오세훈 씨 막 요즘에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본인도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라. 오세훈 주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났네 여기. 그러니까 아침에 데미지가 제일 심하잖아. 그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웃잖아요 지금. 왜 웃냐면 우원식 관련주는 아침에 그냥 우원식 씨 생긴 걸 잘 보시면은 그분한테 죄송한데 눈치 엄청 잘 보게 생겼어요. 얼굴 보세요. 우원식 씨 있다가 눈치를 되게 잘 볼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오늘 아침에 개파락도 안 하더라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개파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마이너스 0.6% 사태를 지켜보는 거지. 그러더니 장중에 뜬금없이 12시쯤에 일명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락 폭탄이라고 그래요. 꼭 점심때쯤에 폭등이나 폭락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제 도시락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날르더라고요. 15%까지 응? 확 늘더라고요. 최대 16%까지 갔나? 어쨌든 대충 한 15% 급등하더라고요. 뭘까요? 둘 중 하나예요. 튀었거나 들어왔거나.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씨는 지금 되게 힘든데 우원식 관련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얘가 가니까는 뱅크웨어 글로벌 살짝 따라서 들었다 놨다 했죠. 9%. 요런 거 단타치기 좋겠다, 그죠? 네. 살짝 들었죠. 그 다음에 확실히 김동연 씨는 이재명 씨가 안 돼야지 좋은가 봐. PM풍년 SG글로벌이구나. SG글로벌 아니 그냥 플러스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대선주는 이런 거예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위 후보가 있고 여기 내에서 1위 후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 쪽에는 지금 김문수 씨잖아요. 야당 쪽에는 지금 이재명 씨잖아요. 여당 야당 이렇게 하면 시소라고 해요. 시소.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반대로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근데 이재명 관련주가 아침에 급락 출발했으면 원래는 김문수 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 가시죠?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다음에 항상 김문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은 돌아가는 게 웃긴 게 이재명 씨께 떨어지면 자꾸 김동연 씨께 올라가. 그죠? 네. 왜 그러겠어 이거. 험한 말은 안 할게요. 배신에 배신을 낳는 거지 계속. 김동연 씨께 자꾸 올라가요. 보면서 좀 웃겨 죽겠어요 진짜.
제가 이런 거 이제 설명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웃으면서 보셔요. 여러분들이 뭐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시진핑을 좋아하시건 뭐 트럼프를 좋아하시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왜 돈 벌려고 주식하지 정치하려고 주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원래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인데 주식하다가 정치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알아야지 주식을 하니까. 정치하려고 주식을 배운 게 아니라 주식하려고 정치를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냥 즐기세요. 그냥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 판치는 곳이 이곳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어쨌든 재밌다니까요. 이재명 씨께 떨어지면 김동연 씨가 자꾸 올라와. 그렇다고 뭐 SG글로벌이 뭐 수급이 되게 좋아서 다시 올라오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신용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김동연 씨하고 우원식하고 김경수, 림종석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비명계거든. 친명계가 아니에요. 다 비명계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안 좋아지면 이 사람 좋은 거지. 민주당이 박살이 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이재명 씨가 안 돼야 자기들한테 기회가 오니까. 그죠? SG글로벌이 이건 차트가 돌려세운 차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용 그때 얘기했었죠. 신용도 보죠. 신용이 크게 또 줄지도 않아. 그죠? 네. 다시 올라오기는 좀 애매한데 이재명 씨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3월 26일 날 그러니까 보름 남았네요 대충 선거법 2심 결과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유죄 판결 센 거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SG글로벌이 상한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닌 한은 그냥 차트만 보면 못 올라와요. 차트만 보면 못 올라오는 건데 이재명 씨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얼마든지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M풍년도 오늘 4% 상승 마감이에요.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구경지에는 김경수죠. 팔짱 끼고 째려보고 있는 거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지쳤나봐. 원래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이 그대로 있거나 약간 늘거든요. 근데 지치셨나봐. 나가네. 그죠? 근데 이럴 때 다시 들어오잖아요. 신용 들어오죠. 그럼 더 떨어뜨려요. 여기다가 신용 쓸 생각들 하지 마세요. 사지마 이런 거.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죠? 저희 방에서 자, 잠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김문수 씨 관련주로 KCP들을 사놨어요. KCP들. 근데 사고 나서 어떤 인간들이 신용을 왕창 지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누군지. 네? 우리가 사고 나서 들어. 사고 나서 분명히 신용이 없었는데 엄청 들었죠. 그죠? 세력이 나가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누르고 그냥 밟아놨어요. 밟아놨다니까. 신용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 놀래가지고 다 나갔어. KCP도 이제 샀는데 이거 저한테 물어보는 회원들한테 제가 꼭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고 걱정하지 마셔라. 얘가 달걀, 계란 수혜주다. 그게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냐. 지금 몇 달 전부터 미국에서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계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못 잡히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류독감 그때 닭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때 계란 모자랐을 때 이게 급등한 적이 있다. 마켓컬리에다가 계란 공급하고 막 그런 회사가 KCP드다.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오늘 12% 급등 마감했고 거래도 되게 많죠. 그죠? 그리고 이게 17%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KCP드가 잠깐만요. 시간에서 9.87% 상한가 갔거든요. 시간에 상한가. 왜? 미국이 지금 계란이 없어가지고 계란이 한 개에 1,000원이 넘는데요. 계란 하나래. 맥반석 계란 구운 계란이 아닙니다. 생계란, 날계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란 수출한대잖아. 미국에다가. 난리 난 거지 뭐. 그죠? 내일 뽑겠죠? 김문수를 샀는데 이런 경우도 나와요. 김문수 관련주 요즘 쉬니까 세력이 지금 바꿨어. 야 계란으로 가자 우리. 형님 그래도 김문수 씨 계란으로 가 임마. 계란으로 지금 돌아섰어.
이게 왜 김문수 테마주였냐면 그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우리 회원들 갖고 있어. 김문수 씨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KCB도 본사가 경북 영천에 있어요. 아주 좋아. 신용이 늘었지만 빠르게 정리가 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내일 솟구치겠죠, 그죠? 네. 자, 말 나온 김에 김문수 관련주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아니 김문수 관련주를 왜 파는 거야?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세원물산 금요일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머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되겠네? 그럼 김문수 끝났네? 끝난 게 뭘 끝납니까? 네. 어차피 대선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차기 대선이 대통령이 임기를 꽉 채워도 2년도 안 남았다니까.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5% 급락 마감했죠? 근데 오늘 플러스 6% 나오죠. 왜 파냐고. 아, 얘 신용 늘었는데요. 늘어봤자 신용이 0.3%밖에 안 됩니다. 시세에 끼칠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식. 오늘 좋았어요. 평월딩스 김문수 관련주가 안 내려오잖아요. 당당하게 그죠? 김문수 관련주들은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뭐 탄핵이 기각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지만 탄핵이 기각됐다고 만약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기회주의자 오세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신자 한동훈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뭐 보수 뭐 좌파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 저기 보수층에서 지지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이준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김문수예요. 홍준표 씨는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이번에. 거의 아마 김문수 씨 쪽으로 할 건데 김문수 씨가 대중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응? 대중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김문수 관련주를 거의 잘 안 해요. 그게 바로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죠.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에 뭐 안철수는 뭐 정치인으로서 관심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가고 한 거지. 그럼 이재명 씨도 원래 지지율이 3%도 안 됐어. 근데 저만큼 된 거예요. 우원식 씨는 0.1%도 안 되던 사람이 저렇게 된 거고. 김문수 씨 쪽은 좋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포인트가 뭐야? 오늘 그러면 대선주들은 왜 별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도 좀 오르다가 말았고요. 이재명 관련주도 폭락하다 말았고,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뭐 아까 누구야? 김동연 관련주도 가다 말았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건가요? 대통령이 석방된 거면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간단하죠. 아마 이 얘기가 듣고 싶었을 거예요.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저기 석방되긴 했지만 탄핵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원래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풀려났거든요. 그러면 그 음란숙의 문영배 아저씨 있잖아요. 재판관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진짜. 음란물 좋아하시는 음란숙의 아저씨. 그 아저씨가 지금 얼마나 머리가 꼬이겠어요.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를 해 말어? 막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 대통령이 풀려났네? 얼마나 머리가 꼬이겠어. 음란물 많이 보면요 머리가 더 꼬인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나올 줄 알았더니 지연될 수도 있겠네? 근데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100% 기각될 거다 이것도 아니잖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죠. 근데 탄핵 기각이야 라고 100%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발등에 큰 불등이 아니라 불똥이 아니라 거의 메테오급 그냥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불똥 정도 뛴 게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오히려 광화문 나가서 자기들이 집회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또 어디로 갈지 또 모르겠는 거라 또 불확실한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이재명 씨 어떻게 돼? 저러다가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이재명 씨 그게 더 저기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씨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면서 무서웠는데, 아니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하라고 풀어준 거는 그 판사잖아요. 중앙지법 판사. 근데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재명 씨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때 그 판사를 막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 욕을 안 해. 그걸 왜 그랬어? 판사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검찰한테 뭐라고 그래. 판사 탄핵시킨다는 얘기 안 하죠. 검찰총장을 탄핵시킨다 그랬잖아. 지금 계속. 왜 우리 말 안 들었냐고. 아니 판사한테 먼저 그랬어야지. 잘못이 판사 공격 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판사들 건들면 본인한테 지금 피해오니까. 판사는 못 건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걸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건 뭐 반대편을 지지하건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이재명 씨가 지금 되게 힘들다고. 이재명 씨 관련주 근처는 가지 마시고 다른 쪽을 자꾸 하세요. 저는 골수 좌파예요. 그래도 김문수 씨 거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좌파랑은 말도 안 섞어요. 그래도 뭐 김동연 씨나 아니면 뭐 우원식이나 이런 사람들 것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싫어요. 그러면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죠? 네, 균형을 맞춰서 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피 봤어요. 피 봤다니까. 손해 봤다고. 그건 내 고집이지.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인데 거기서 고집까지 피워요? 더 안 되는 거지. 절대 대선주를 몰빵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 방에 종목 2개 나왔거든요. 간만에 대형주 하나 나갔어요. 시가총액 3조 원 넘는 거. 뭐 샀겠어요? 트럼프 수혜주. 무려 17년인가 18년 만에 이제 신고가를 낼 주식을 하나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주를 하나 추천을 드렸는데 하는 짓이 프롬파스트랑 똑같아. 이거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이게 이상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익숙하시잖아. 네. 지난주에 보셨잖아. 프롬파스트 하는 거. 네? 프롬파스트 말 나온 김에 보세요. 다 알려드렸잖아. 이거 매집이라고. 이거 금요일날도 급등했는데 오늘 더 갔어요. 그때보다. 우리 방에 이게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 내일 추가 급등 나오면 싹 다 팔아버릴까 싶어. 지금 6,000원 넘어서면. 네. 기존 회원들 중에 물량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있거든. 네. 수익도 참 수익을 한 5번 이상 내줬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려고 이제. 프롬파스트가 살아서 올라오니까 뒤에 유라테크나 대주산업이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이재명 씨가 위기에 빠져도 계속 올라오죠. 왜? 프롬파스트 하나가 지금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프롬파스트가 급등이 오늘 20%까지 나왔거든요. 22%까지. 근데 어제보다 즉 금요일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그럼 뭐예요? 매물대 소화 다 하고 매집을 확실하게 해서 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확실하게 매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네. 좀 표현을 편하게 하면 의도 터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의도 터지면서.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다가 깨달은 거지. 얼마나 많이 의도 터졌겠어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무슨 기법 강의나 이런 거 배우실 때 그냥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뭐 여기다가 무슨 정치 유튜버들처럼 뭐 자율 구독 요청 이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돈 받고 강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주식 관련해서. 근데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의도 터지면서 배운 거라고. 저만 그러겠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 네? 그런 거라니까. 뭐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좋아요나 이런 거 누르시지도 않잖아. 누르지 마세요. 누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전 그런 거 구글 안 하니까. 저는 광고도 안 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네. 그러지는 마셔라. 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딴 얘기고. 어쨌든 프롬파스트랑 오늘 한 게 비슷하니까 적당히만 사놓고 그냥 휙 던져 놓으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 아셨죠? 네. 대형주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사세요. 시간 날 때마다. 돈 조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시고
개별주는 오늘 다 사놓으셨어야 되고 오늘 다 못 샀다. 그리고 내일까지 매집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뭔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선주들은 많이 갈 거예요. 왜? 그냥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 뒤 3월달 2027년 3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저기 계엄이다 탄핵이다 다 치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나리오대로 해도 지금부터 가야 돼요. 대선주가. 근데 대선주가 안 간다고요? 어떤 인간들이 도대체 그러는 거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탄핵이 지금으로 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많이 갈 겁니다. 조기 대선이 안 열린다고 해서 대선주가 못 가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만약에 정말 잘못돼가지고 민주당이 부서질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당, 민주당 관련 대선주들이 다 못 갈까요? 와, 아니죠. 정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네? 반대라고. 인도의 그 신이 뭐더라? 인도 신. 그거 창조를 하기 위해서 파괴를 한다. 그런 교리가 있더라고. 네. 인도 신을 믿지는 않지만. 뭔 얘기냐면 그 정도로 심하게 민주당이 깨지죠? 그럼 거기는 뭐예요? 대선주 신나게 하지 않겠어요? 다 내가 이제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러면서 다 나오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깨진다고 해서 그쪽 지지자분들이 그래 민주당 끝났네. 우리 정의당이나 그래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자. 그러겠습니까? 그거 잘 안 바뀝니다. 또 새로운 깃발 아래 또 모이겠지. 맞죠? 네. 그럼 기회 아닙니까? 제가 억지 부리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지금 궤변이에요? 항상 그래 왔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대선주 간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이제 이 생각하고 대선주 기회다라는 얘기를 12월 달부터 했던 거고. 만약에 판이 바뀌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판이 바뀐 게 없어요. 제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했던 얘기 똑같잖아요. 다 생각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안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보수가 망했네, 민주당이 망했네, 윤석열 반드시 감옥 간다, 끝났다. 아니야, 안 끝났다. 어떤 것도 확신하지 말라고. 왜? 다 계획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전략만 잘 세워놓고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롬파스도 이제 저희 방에서 그래서 목요일날 추천 나가서 하루 만에 돈 벌고, 네. 남은 물량도 이제 정리할 거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겁먹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내일에 또 급등주가 있겠죠. 오늘은 다른 테마주가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그냥 각자 종목들이 알아서 갔지 어떤 테마가 쭉 올라간 게 없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대통령 석방이 이게 큰 이슈라서. 앞으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 그러니까 오세훈 이런 사람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고, 앞으로 정치 테마주들 하시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재명 씨 측근들이 배신을 때리나 안 때리나를 잘 보시면 됩니다. 비명계는 계속 이재명 씨를 흔들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똘똘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씨 측근에서 배신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아니었나요? 뒤통수 치잖아, 저 사람은. 그 민주당에는 없겠냐고, 이재명 씨 옆에는 없겠냐고.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 권력의 개노릇을 하는 게 검찰과 사법부죠. 그리고 언론이죠. 그 다음에 경찰이거든요. 이건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보수건 좌파건 똑같아. 네. 근데 맨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게 누구다? 경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은 대통령 구속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진작에 돌아섰어요. 언론이 돌아섰다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주요 쓰레기 언론들 중에서 메인스트림, 얘네들 레거시 언론들에 보면 논조가 바뀌고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금요일날 딱 구속 취소 딱 뜨니까 언론사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안 썼어요. 그냥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계속 그런 식으로만 그러더니 딱 판사가 구속 취소입니다. 딱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 호칭이 바뀌던데.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잘 보세요. 윤 대통령이라고 하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 거의 스컹크야. 냄새가 무지하게 잘 맡아. 경찰이 아마 거의 마지막에 돌아선다고 하더라고. 기자 출신한테 들은 얘기예요. 옛날부터 아는 기자들이 좀 있거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경찰 아저씨들이 태세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해요.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주식도 망하는 거 아니야? A씨 돈 빼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사야지. 그 사람들 지금 다 물렸잖아요 지금. 서학개미들 ETF 사고 다 물렸잖아 지금. 그지 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미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실 거라고. 네. 요번에 우리나라 이렇게 시끄럽고 아직도 이게 수습이 안 됐지만 저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네. 잘 되려고 일어나 보다. 잘 되려고. 제가 방송하면서 보수 편을 들거나 뭐 좌파 편을 들거나 그런 건 안 했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고 그러려고 이 난리가 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혼란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중국에다가 갖다 바칠 꼴이었으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다들 뭐 인정하시는 거고. 근데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가겠습니까? 3년 동안 끌려 내려와서 힘들었는데 한번 폭발을 하겠죠, 그죠? 그때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 네.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못 쓸 돈을 우리 벌어놔야 돼. 벌 수 있을 때.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반드시 코로나 때 있죠. 그때처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믿고 있는 회원들이랑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고. 네.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이럴 때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거지, 그죠? 네. 불안해하지들 마시라고.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까지 또 수많은 뉴스랑 또 정치인들 잔머리 굴리는 게 막 나오겠죠? 근데 미국에서 어떤 말을 또 해줄 수도 있고 대통령이 풀려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딱 핵심 딱 이슈 정리해서 내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